안녕하세요. 저는 바다 관련 상식 정보를 알려줄 이혜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해양 쓰레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버려진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는 크게 장마철 폭우나 태풍에 바다로 흘러 들어간 육지 쓰레기와 해변에 놀러온 관광객들이 버리거나 어업 활동을 하면서 버려지는 바다 쓰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해양 쓰레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잘 없어지지 않아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수거하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해양 쓰레기는 한번 버려지면 잘 없어지지 않아요. 바닷속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없어지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요? 담배꽁초가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완전히 없어지는데 3년이 걸리고요. 종이컵이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완전히 없어지는 데는 20년이 걸리고요. 알루미늄 캔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페트병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500년이나 걸리고요. 두 번째, 해양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되는 해양 쓰레기 양은 약 18만 톤이나 되는데요. 이는 5톤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트럭 3만 6천 대에 나눠 담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죠.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 세로 모두 1km 면적의 바닷물 속에는 약 2만 개의 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해요. 또한 국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까지는 크게 늘거나 줄지 않던 해양 쓰레기가 지난 2015년부터는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해요. 세 번째, 해양 쓰레기는 한번 버려지면 수거하기가 어려워요. 해양 쓰레기는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육지에 있는 쓰레기보다 빠르게 이동하고요. 햇빛이나 파도 등에 휩쓸리며 작게 부서지면서 먼 바다로 흘러나가게 돼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수거하기도 어렵고 수거하는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해요. 2009년에서 2013년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이 무려 2,400억이나 들었다고 해요. 자, 이제는 이렇게 바다에 버려진 해양 쓰레기들로 인해 우리 인간과 많은 동물들에게 어떤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는 바로 이 쓰레기들이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피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피해로는 해양 쓰레기들이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 중 플라스틱은 강력한 자외선을 받으면서 파도에 휩쓸리거나 서로 부딪히면서 계속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 크기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매우 작은 조각이 돼요. 이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몸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우리 사람들의 몸에 들어와도 마찬가지고요. 바닷속에서 만들어진 이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면서 플랑크톤이나 물고기의 몸속에 차곡차곡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돼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바닷물 속의 플랑크톤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알고 먹게 되고,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를 사람이 먹는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 플랑크톤과 물고기 몸에 쌓여있던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사진은 우리가 즐겨 먹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들이에요. 미세 플라스틱은 이 조각들보다 훨씬 적은데 진짜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아요.
아직은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을 만든다고 정확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건강에 문제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는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두 번째 피해로는 해양 쓰레기들이 해양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스페인 남부 무르시아 해변에서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길이 10m, 무게 6톤의 향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죽은 원인을 찾기 위해 고래의 위를 조사해 보니까 무려 29kg에 이르는 비닐봉지, 로프, 그물 조각 등이 가득 차 있었대요. 여러분은 혹시 플라스틱 빨대가 콧구멍에 박혀 고통스러워하던 거북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빨대는 바다 거북의 호흡기관에 달라붙어 있었고 빨대를 빼내면서 많은 피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그렉 시걸이라는 사진사가 찍은 사진인데요. 어미 바다새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먹이로 알고 물고 와서 새끼에게 먹이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바다새들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사진은 해양 쓰레기를 먹고 죽은 바다새의 뱃속에 들어있던 쓰레기들의 사진입니다. 라이터, 플라스틱 병 뚜껑들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양 쓰레기들이 동물들을 죽게 만드는 일이 많아지면서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연구단체에서는 현재와 같은 속도로 해양 쓰레기가 늘어날 경우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이 해양 쓰레기로 1년 동안 죽는 해양 동물의 수를 측정해 보니까 바다새는 100만 마리, 물개와 같은 해양 포유류는 10만 마리, 바다 거북과 상어도 10만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해양 동물들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힘을 합쳐 하루빨리 바다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구가 만들어진 46억 년 전부터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 고마운 바다. 그런데 오늘날의 바다는 앞에서 배운 해양 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 발생을 줄이자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여러분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활동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거나 조깅을 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어요. 이런 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플로깅과 비치코밍이라는 활동이에요. 먼저 플로깅은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플로카업과 영어 단어 조깅의 합성어예요.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입니다.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을 거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플로깅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다음은 비치코밍이라는 실천 활동인데요. 비치코밍은 영어로 해변을 뜻하는 비치와 빗자루질 코밍의 합성어로 바닷가로 쓸려온 쓰레기를 주워 모아서 예술품이나 장식품을 만드는 활동을 뜻합니다. 이 사진은 다양한 비치코밍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도 가정학습용 어촌체험 꾸러미 속에 들어있는 바다 유리로 나만의 멋진 먹거리를 만들어 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바다는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한 물의 공급과 날씨를 조절해주고 먹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는 역할을 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해양 쓰레기로 변해 많은 생물들을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들기도 하며 이제는 우리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바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셈인데요. 바다가 건강해야 지구도 건강하고 우리 인류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우리 곁에서 영원히 푸르게 빛나길 바란다면 이번 활동을 통해 바다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오늘부터라도 다음과 같이 바다를 위한 해양 쓰레기 줄이기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일회용 비닐봉투, 플라스틱 제품을 덜 사용하기. 강이나 바다에 놀러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우리 바다를 위한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 갖기.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